네, 2022년 2월 4일 이정훈입니다. 정부 여당에 하나 힌트를 주고 싶네요. 사모님 갑질 사건 연쇄적으로 터져나올 수 있다. 제2의 미투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과연 이번 대선 완주할 수 있나? 저희 관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공무원에 대한 갑질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습니다. 입장문을 내서 사과를 했죠.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 행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저희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 네, 아주 성남시 의회 갔을 때 의원 갖고 막 손가락질하고 싸울 때는 대단했는데 역시 베갯머리 부분은 보지 못했고 등잔 밑이 어두웠다. 네. 더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와 주변을 돌려보려고 했는데 모자랐다. 네, 아들 도박 문제도 보지 못했죠. 일부 언론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보도된 내용을 포함하여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법카 사용이 있었는지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의 진상을 밝혀주기 바란다. 문제가 드러나면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라고 했습니다. 배모 씨, 네, 이재명 씨가 변호사 할 때 격리를 받던 그 여성이 경기도에서는 5급 공무원이 돼서 7급 공무원인 이재명 지사의 비서를 김혜경 씨 사적인 일에 지시하고 투입한 건 다 나왔습니다. 그게 옳고 그르고 떠드는 건 지금 한참 떠드는데 논할 필요도 없겠죠. 저는 제 기자의 감인데요. 김혜경 씨가 권력을 휘두른 것과 같은 현상은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한 300개에 이르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거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반복된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합니다. 한 300개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모님 갑질 폭로가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선출직 공무원 사모님에 대해서 비서와 예산이 따라붙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영부인이라고 하면서 의전도 주어집니다. 그 영부인께서 비공개 공식 행사로 이집트에 가셔갖고 피라미드를 보고 온 거를 갔다 온 다음에 열흘이 지난 다음인가 청와대가 밝혔죠. 아주 웃기는 짜장입니다. 왜 영부인한테는 이런 혜택을 주느냐? 바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은 갑자기 싸우러 가야 되고 또 적이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머무는 공간에는 공관병을 배치하고 그 사모님도 와서 이 지휘관을 내조하지만 공관병들이 같이 도와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이 대통령한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 자치단체장 또는 감사원장,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통수권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이 사모님이 더 계급이 높아서 힘을 쓰는 경우가 있겠죠.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장군들을 많이 봤는데 장군이 완스타면은 사모님은 투스타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그 특이하게 일제의 잔재라 그래야 되나 조선시대 때의 잔재 때문인지 공관문화, 관저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기업들도 그렇고 공간을 많이 제공합니다. 제 친구들 판검사하는 친구들 지방 가게 되면은 다 관사를 주죠. 근데 거기는 혼자 가서 합니다. 부인이 와서 같이 내조를 해줘야 되는데 부인들은 서울에 살고 혼자 와서 있다가 주말만 되면 튀어 올라가죠. 그리고 공기업에서 기관장들 보게 되면은 관사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마다 참으로 문제다 싶은 거는 이 기관장이 바뀌면 그 집기를 싹 바꾸는 걸 자주 봤어요. 그때 사모님이 오셔서 원하는 걸로 싹 바꿔주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임기를 끝내고 갈 때는 그 집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져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왜 우리나라
돈을 써가지고 기관장 집기를 바꾸시나요? 심한 경우는 침대도 바꾸고 뭐 에어컨도 바꾸고 참 웃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게 권력이기 때문에 사모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데, 물론 존경받는 사모님도 있습니다만은 남편 덕에 또는 뭐 권력자가 여성이면은 부인 덕에 힘쓰는 그런 배우자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군인들은 관사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조심합니다. 왜? 기무가 워낙 감시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무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죠. 또 부인들끼리 서로 말이 나와서 도는 걸 체크해갖고 그게 진급에 불리하기 때문에 군인들은 조심하는데, 이 기관장들은 감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 같았으면은 이게 지방자치를 안 할 때는 좀 감시를 했는데, 지금은 국정원 국내 파트가 감시를, 국정원 국내 파트 다 죽었으니 안 하고, 그럼 경찰 정보가 해야 되는데, 또 경찰이 기본적으로 지역 기관이잖아요. 제주에서 그 해군기지 만든다고 할 때 제주 경찰이 적극적으로 해군에 반대하는 단체를 막던가요? 안 막습니다. 그렇게 막아버리면 제주에서 활동 못하니까 엉거주춤하게 합니다.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장 눈치를 보는데 그 부인의 비리를 잘 잡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인들은 자기의 권한을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조직 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씨 부인 사건을 계기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은 그 사람들이 줄줄이 비리를 터뜨리면서 사모님 갑질 비리 사건이 터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예측이 틀린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미투 사건 때문입니다. 미투 사건은 미국에서 옛날에 일어나서 아주 크게 시끄러웠던 건데, 우리나라는 2018년 1월 19일 현직 검사인 서지현 씨가 JTBC 뉴스룸에 나와가지고 검사장이었던 안태근 씨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하면서 미투 사건이 불붙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유명한 연극 연출가인 이준택 씨가 성추행했다는 것이 SNS를 통해 폭로되면서 시끄러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노벨 문학상에 몇 차례 추천됐다는 고은 씨, 그 유명한 시인 고은 씨, 오태석, 배우 조민기, 조재현 등등이 미투 사건에 연루돼서 시끄러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2018년 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 이게 무슨 얘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투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를 확 휘어잡고 권력교체의 계기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건이 커집니다. 정치가 개입했으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2018년 3월 2일 극단 대표인 조증윤 씨가 미성년인 단원 성폭행 혐의로 처음 구속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3월 5일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의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가 JTBC 뉴스룸에 나와서 안희정 지사의 성폭행을 털어놓습니다. 깜짝 놀라죠. 문재인 이후 민주당에서의 대권 유력한 후보였던 안희정 씨가 이 건으로 지금까지도 존재감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에는 노원구 용화여고 정문에 We do you, we can do anything 이라고 쓴 종이가 붙여지면서 학교 내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스쿨미투 운동이 계속 커져갖고 배구의 쌍둥이 선수 국가대표였던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그리스로, 그 다음에 축구선수 누굽니까? 국가대표 많은 사람들이 휘말리게 됩니다. 이제 성폭력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폭력이까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비극적인 사건도 일어납니다. 3월 9일 성추행 사실이 폭로된 배우 조민기가 그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민명도 씨가 노래주점에서 강제추행했다고 보도돼서 의원직 사퇴를 검토하게 되고, 또 불행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서울에 있는 외국어대학 교수가 3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숨진 채 발견됩니다. 이렇게 불붙은 미투 운동은 2020년 1월 이 안태근 씨, 서지현 검사에 의해서 고발됐던
안택은 검사장이 최종적으로 1심과 2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는데 2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무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투가 뭐야? 미투가 그렇게 심한 게 아니었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깔아앉게 되죠. 안택은 씨는 이 무죄 때문에 형사보상금 7,700만 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투 운동이 끝나는 걸로 보였습니다만은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있죠. 이때 민주당이 압승을 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났나 4월 23일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이 있었다라는 걸 시인하면서 오거돈 성추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건은 4월 7일 날 일어난 거예요. 근데 4월 15일 날 선거가 있으니까 이걸 발표를 안 하고 누르고 뭐 하다가 선거 끝난 다음에 민주당이 압승한 다음에 4월 23일 발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끄러워지죠. 그리고 2020년 7월 9일 당시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자신의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다라는 걸 인지하고 관사로 돌아간 다음 서울시장 관사가 현대 본사인데 그쪽 뒤쪽에 다음날 집을 나와가지고 성균관대학교 뒤쪽에 있는 데서 그날 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또 난리가 납니다. 미투 운동이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도 박원순 씨가 뭘로 죽었는지는 정부는 공식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사인을 밝힌 적이 없고 그건 반드시 뭘로 죽었는지 사인 조사는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서울시에서 치르는 국가에서 하면 국장이고 서울시에서 하면 치러줍니다. 진짜 근거 없이 치러줍니다. 이때 좌파들은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신 백선엽 장군을 국립묘지의 안장에 반대한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때 육군이 지금 국방장관 서욱 씨였는데 육군장을 치러서 그냥 갑니다. 백선엽 장군 장례식에는 반대하고 서울시장으로 하는 박원순 씨 장례는 치러주고 난리였습니다. 처음에 미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무겁게 받아들인다,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 라고 하면서 권력 물갈이로 했는데 이 사건이 점점 커지면서 민주당 부산시장인 오거돈 씨가 날아가고 민주당 서울시장인 박원순 씨가 숨지는 사건으로 가죠. 그러면서 이 사건은 멈춰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있었던 4.15 총선에서 민주당은 대승을 거둡니다. 이번에 선거 대선을 이제 한 달 보름쯤 앞둔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 부인, 경기도지사 전 지사의 부인 갑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저는 계속 대장동 게이트가 나왔을 때부터 미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게리 하트가 성추문 사건이 일어나서 사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제2의 게리 하트가 될 수 있다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외에도 이재명 씨는 부인 눈썹이 찢어지는 낙상이냐 열상이냐 사건이라는 해프닝을 당했었죠. 아들 도박 사건이 있었고 아들 도박 사건 깜짝 놀라게 성모 매수 의혹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형수 욕설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모님 갑질 사건이 나왔으니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 의심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민주당발 6.29 선이 나올 수 있다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6.29 선언이란 거는 이재명 씨가 사퇴하는 걸 수도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탈당해서 이재명 씨를 고립시켜버리고 자기들이 뭐 무소속 후보를 내거나 그럴 수가 있다고 봤는데 지금 사모님 갑질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에 매우 많을 수 있거든요. 연이어 터지면 진짜 이재명 후보가 사퇴하거나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새로운 사람을 낼 수 있다라고도 보는 겁니다. 개연성 매우 높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감시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지난번 LH 사건이 있었지만 대장동 게이트에 보게 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건이 더 크죠. 이 중앙 권력은 그래도 보는 눈이 많고 죄송한 얘기지만 지방 언론보다는 저희가 몸담고 있는 동아일보 같은 중앙 언론이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그 지방에서는 감시하는 역할이 작기 때문에 비리가 더 많습니다. 근데 거기 선출된 사람들은 정권을 휘두르고 있고 사모님들은 충분한 교육을 안 받아서인지 잘 몰라서인지 오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출된 사람의 권력을 같이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만약 전국에 한 300개 되는 지자체에서 사모님이 갑질을 했다는 사건이 툭툭툭 터져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라면 think the unthinkable, 모든 위기에 대응해야 되니까 국정원이 지금 제대로 살아있으면 아마 저 같은 판단을 할 겁니다. 경찰 정보도 제대로 돌아가면 이 정도 판단할 겁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다 죽여놨잖아요. 경찰도 수석해놨고 국정원은 지금 박지원이 들어가서 자기 페이스북에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있고 거기 개 이야기나 쓰는 개판. 지금 국가가 지금 엉망이죠. 저는 사모님 갑질 사건, 사모님의 난이 일어날 거로 봅니다. 참 우스워질 겁니다. 안 일어나면 다행이고요. 지방자치단체장들 이제 이번에 6월 1일 날 또 선거하는데 당선되고 난 다음에 관사문화 제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선출되지 않은 사모님들 권력 문제를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 사회 모두 사모님 갑질 사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다가오는 지방선거 관련해서 눈뜨고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재명 씨는 완주할 수 있을까요? 같이 보시죠. 오늘의 저의 관점입니다. 감사합니다.